시니어 겨울 건강 지키기. 지난 겨울 70대 김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지 30분 만에 쓰러지셨죠.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겨울철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여름보다 30%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5가지만 지키신다면 여러분과 부모님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집중해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겨울을 바꿀 것입니다. 침묵의 살인자, 겨울철 심혈관 질환. 많은 분들이 겨울철 감기나 독감을 가장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왜 겨울이 위험할까요? 우리 몸은 추위를 느끼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시니어 세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평소 혈압이 130이었던 분이 겨울에는 15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실내에서 추운 실외로 나갈 때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영하의 날씨에 외출하면 심근경색 위험이 평소보다 3배 증가합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추운 화장실로 이동할 때 그 짧은 순간에도 혈압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세요. 외출 전 현관에서 1 내지 2분 정도 몸을 적응시키고 목도리와 모자로 체온 손실을 최소화하세요. 특히 목 부위는 중요합니다. 목에는 경동맥이라는 큰 혈관이 있어 여기가 차가워지면 뇌로 가는 혈액 온도가 떨어집니다. 둘째, 새벽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가 하루 중 심근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입니다. 게다가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춥습니다. 운동은 오전 10시 이후 해가 뜬 뒤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겨울철에는 혈압을 더 자주 체크하세요. 일주일에 2 내지 3번, 아침 기상 후와 저녁 식사 전에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평소보다 20 이상 높게 나온다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세요. 넷째,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약을 조절하지 마세요. 겨울에 혈압이 오른다고 약을 임의로 늘리는 것도, 여름에 떨어진다고 줄이는 것도 위험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을 알아두세요. 가슴 중앙이 조이거나 압박감이 느껴지고 이것이 팔이나 턱으로 퍼진다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식은땀이 나고 숨이 차다면 더욱 긴급한 상황입니다. 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이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겨울철 심혈관 질환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넘어짐이 인생을 바꾼다. 괜찮아. 조금 미끄러졌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시니어 세대에게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통계가 말해줍니다. 65세 이상 낙상 환자의 20%가 골절상을 입고 그중 절반이 고관절 골절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고관절 골절 환자의 30%가 1년 내에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겨울이 더 위험할까요? 첫째는 당연히 빙판과 눈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추운 날씨는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을 둔화시킵니다. 근육은 경직되고 관절은 뻣뻣해집니다. 두꺼운 옷을 입으면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져 민첩성이 떨어집니다. 실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 안에서의 낙상이 더 많습니다. 화장실 문턱, 거실 카펫, 계단 등이 위험 지역입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가는 길이 가장 위험합니다. 잠에서 깬 직후는 혈압이 불안정하고 시야가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낙상을 어떻게 예방할까요? 먼저 신발부터 바꾸세요. 밑창이 깊게 파인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으세요. 실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말만 신고 다니지 마시고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신으세요. 겨울용 등산화나 워킹화를 한 켤레 장만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입니다. 집 안 환경도 점검하세요. 바닥에 놓인 전선은 벽에 고정하고 카펫은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아주세요. 화장실에는 꼭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변기 옆, 욕조 안, 샤워실 벽면에 손잡이가 있으면 넘어질 뻔한 순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 화장실 가는 길에 센서 조명을 설치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를 챙기세요. 겨울에는 햇빛을 쬐는 시간이 줄어들어 비타민 D가 부족해집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하루 1000 내지 2000 IU 정도가 적당합니다.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과 달걀 노른자가 좋습니다. 근력 운동도 필수입니다. 특히 하체 근력이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제자리에서 무릎 들어올리기, 벽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 등 간단한 운동을 하루 10 내지 15분씩 하세요. 근육이 강해지면 균형 감각도 좋아지고 넘어지더라도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걸으세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특히 경사진 곳이나 그늘진 곳은 더욱 조심하세요. 양손을 주머니에 넣지 마세요. 넘어질 때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장갑을 끼고 손은 자유롭게 두세요. 만약 넘어졌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게 일어서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특히 엉덩이나 허리를 부딪혔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골절이 있어도 초기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시력 검사도 중요합니다. 시력이 나빠지면 장애물을 제대로 보지 못해 넘어지기 쉽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약물도 점검하세요.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약을 드신다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낙상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의 부주의가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보이지 않는 적, 호흡기 질환과 면역력. 겨울이 되면 기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뭐 이렇게 넘기시나요? 절대 안 됩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호흡기 질환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폐렴은 65세 이상 사망 원인 3 내지 4위를 차지합니다. 왜 겨울에 호흡기 질환이 많을까요? 첫째, 공기가 건조합니다. 습도가 낮으면 코와 기관지 점막이 마르고 이 점막은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점막이 건조하면 바이러스와 세균이 쉽게 침투합니다. 둘째,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환기가 줄어들면서 바이러스가 퍼지기 쉽습니다. 셋째, 차가운 공기는 기관지를 자극하여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악화시킵니다. 독감과 폐렴 예방 접종은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건강해서 괜찮아라고 하시지만 접종은 건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매년 10 내지 11월에, 폐렴 구균 백신은 65세에 접종하시면 됩니다. 폐렴 구균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5년 이상 효과가 지속됩니다. 실내 습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겨울철 적정 습도는 40 내지 60%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시되 청소를 자주 해서 세균 번식을 막으세요.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빨래를 널거나 물을 담은 그릇을 여러 개 놓아두세요. 화분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공기정화 식물인 스파티필름이나 아레카야자가 도움이 됩니다. 마스크를 활용하세요. KF94 마스크가 아니어도 됩니다. 면 마스크나 방한 마스크로도 충분합니다. 차가운 공기를 직접 들이마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새벽이나 밤늦게 외출할 때는 꼭 착용하세요. 찬 공기는 기관지를 자극하여 기침을 유발하고 천식 환자는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늘리세요. 겨울에는 갈증을 덜 느끼지만 실제로는 건조한 공기와 난방 때문에 탈수가 되기 쉽습니다. 하루 6 내지 8잔의 물을 마시세요.
따뜻한 차도 좋습니다. 생강차, 대추차, 유자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카페인이 든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손 씻기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외출 후, 식사 전, 화장실 다녀온 후 비누로 30초 이상 씻으세요.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손 소독제도 좋지만 비누와 물로 씻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식단을 챙기세요. 비타민C가 풍부한 귤, 키위, 브로콜리를 드시고 아연이 풍부한 굴, 소고기, 호박씨도 좋습니다. 발효 음식인 김치, 된장, 요구르트는 장 건강을 돕고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세요. 닭고기, 생선, 두부, 계란 등으로 하루 60 내지 80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의 핵심입니다. 하루 7 내지 8시간 자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잠이 안 온다면 자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카모마일 차를 드세요. 침실 온도는 18 내지 20도가 적당하고 너무 답답하면 창문을 살짝 열어 환기하세요. 규칙적인 운동도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실내 걷기나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노란색이나 초록색 가래가 나오거나 열이 나거나 숨쉬기 힘들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폐렴은 초기에 치료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지만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당뇨, 심장병, 만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호흡기 건강은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숨어있는 위험, 저체온증과 관절 건강. 나는 추위를 잘 타지 않아라고 자신하시나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시니어 세대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자신이 얼마나 추운지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체온증은 조용히 다가와 생명을 위협합니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초기 증상은 미세한 떨림, 약간의 혼란, 말이 어눌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본인이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진행되면 떨림이 멈추고 졸음이 오며 심하면 의식을 잃습니다. 매년 겨울 독거노인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례가 있는데 상당수가 저체온증 때문입니다. 실내 온도를 18도 이상 유지하세요. 전기세가 아까워라며 춥게 지내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해치면 병원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온도계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수시로 확인하세요. 난방비가 부담되신다면 지자체의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알아보세요. 옷은 여러 겹 얇게 입으세요. 두꺼운 옷 한 벌보다 얇은 옷 여러 벌이 보온 효과가 좋습니다. 속옷은 땀을 잘 흡수하는 면 소재를, 겉옷은 바람을 막는 소재를 선택하세요. 특히 머리와 목, 손,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체온의 30%가 머리로 빠져나갑니다. 실내에서도 얇은 모자나 목도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음료를 자주 마시세요. 뜨거운 차나 국물 요리는 몸을 안에서부터 데워줍니다. 단, 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혈관을 확장시켜 체온을 빼앗아갑니다. 겨울철 음주 후 야외에서 쓰러지는 사고가 많은 이유입니다. 관절 건강도 겨울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추위는 관절 주변 혈액순환을 나쁘게 하고 근육과 인대를 경직시킵니다. 관절염 환자는 통증이 심해지고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날씨가 흐리면 무릎이 쑤신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관절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무릎 보호대나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세요. 얇은 것이라도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큽니다. 보온 패드나 핫팩을 활용하되 피부에 직접 대지 말고 천으로 감싸서 사용하세요.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루 2 내지 3회
15 내지 20분씩 온찜질을 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하세요. 수영이나 수중 걷기가 가장 좋지만 실내 수영장에 가기 어렵다면 실내 자전거나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도 좋습니다. 다리 펴고 발목 돌리기, 무릎 펴고 버티기 같은 간단한 동작도 효과적입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체중 관리도 관절 건강에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고 음식 섭취가 늘어 체중이 증가하기 쉽습니다. 몸무게 1kg이 무릎에는 3 내지 4kg의 하중으로 느껴집니다. 체중이 늘면 관절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세요.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항염 효과가 있어 관절염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생선을 자주 먹기 어렵다면 오메가3 영양제를 드세요. 하루 1000 내지 20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같은 관절 영양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고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최소 2 내지 3개월은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복용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통증이 심하면 참지 마시고 진통제를 드세요. 하지만 장기간 복용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하세요. 아세트아미노펜이 비교적 안전하지만 간 기능이 나쁜 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저체온증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고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로 감싸세요.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하되 의식이 흐릿하다면 119에 즉시 연락하세요. 관절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관절이 붓고 열이 난다면 감염이나 통풍일 수 있으니 병원에 가세요. 겨울은 길지만 준비하면 편안하게 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어렵지 않으시죠? 심혈관 관리, 낙상 예방, 호흡기 건강, 체온 유지.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겨울은 위험한 계절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은 겨울이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께,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